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김순자 이모님. 저희는 그분을 그냥 가정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희 가족 식사를 준비하시던 분. 특히 제 며느리 연희는 이모님을 식모, 가정부 아줌마라고 부르며 함부로 대했죠. 손님들 앞에서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집 격이 떨어져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모님 장례식장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원장님들,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심지어 시장님까지. 그들은 모두 이모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김순자 이모님이 실은 평생 7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고아원과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3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 그 보험금과 보상금 전액을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 쓰신 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강남에 30억짜리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올해 68, 서울 강남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그럭저럭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동네에서 꽤 이름난 한의사였고, 저희는 30년 전에 지은 100평대 단독주택에서 살았죠. 그 집에서 20년을 함께 산 분이 바로 김순자 이모님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45살 때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때 이모님 나이가 58이었으니 올해 78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주 3회만 오시는 시간제 가정부셨는데 5년 후부터는 아예 우리 집 별채에서 기거하시며 상주 가정부가 되셨죠. 사모님, 제가 별채에서 지내면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침 일찍부터 더 잘 챙겨드릴 수 있고요. 이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집 식구가 되셨습니다. 별채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이모님은 그 작은 방에서 20년을 사셨어요. 이모님은 참 성실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6시에는 아침상을 차리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셨어요. 저녁에는 항상 7시까지만 일하시고 별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모님, 저녁은 저희랑 같이 드시고 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모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혼자 먹는 게 편해요. 식구들끼리 편하게 드세요. 주말에는 어디론가 나가셨는데 저희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시는가 보다 했어요. 토요일 아침 9시면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시더니 일요일 저녁 6시쯤 돌아오시곤 했죠. 월급은 250만 원. 숙식 제공에 25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모님은 한 번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 보너스를 드리면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시고 조용히 받으셨죠. 그 돈으로 뭘 하시는지, 어디에 쓰시는지는 여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모님을 좋아했습니다. 말이 없으시고 일을 정확하게 하셨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마당은 깨끗했고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빨래는 항상 보송보송하게 말려져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이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작은 거지만 받으세요. 가끔 제가 용돈을 더 드리려고 하면 이모님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월급 받는 걸로 충분해요. 사모님께서 항상 잘 챙겨주시잖아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모님을 우리 집 식구처럼 생각했어요. 문제는 5년 전 제 아들 재훈이가 결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한연희. 32살에 백화점에서 명품 매장 직원으로 일하다가 재훈이를 만났다고 했어요. 키가 크고 얼굴도 예쁘고 말도 잘해서 처음에는 좋은 며느리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첫 만남 날 연희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연이라고 해요. 재훈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직접 뵈니까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어서 들어와요. 배고프죠? 이모님이 음식 준비해 두셨어요. 그때 마침 이모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정갈하게 차려입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내오시는 이모님을 보며 연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세요? 아,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일해주시는 김순자 이모님이에요. 가족이나 다름없지. 아, 가정부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연희는 이모님께 가볍게 고개만 까딱했어요. 이모님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은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서 연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죠. 어머님, 근데 말이에요. 연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집이 이렇게 큰데 왜 가정부가 한 명밖에 없어요? 제 친구 시댁은 집이 이것보다 작은데도 가정부 2명에 운전기사까지 있던데요. 혹시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신 건 아니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연희야.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모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 이모님이 워낙 일을 잘하셔서 그래도 요즘 시대에 가정부 한 명으로 이렇게 큰 집을 관리한다는 게 좀 이모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힘드시지 않을까요? 말은 이모님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뉘앙스가 묘하게 우리 집 체면을 깎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순자 이모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다면서요? 그 나이에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러니? 이모님은 20년 동안 한결같이 잘하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요즘은 젊고 깔끔한 필리핀 가정부들 많이 쓰잖아요. 영어도 되고 애들 영어 교육도 시킬 수 있고요. 우리도 나중에 애 낳으면 그런 분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연희야, 이모님은 우리 가족이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에이, 어머님.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그냥 직원이잖아요. 직원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훈이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죠. 그 다음 주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가정부한테 월 250이나 주세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시세가 200 정도던데요. 50만 원이면 한 달에 꽤 큰 돈이잖아요.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연희야, 이모님은 20년을 우리 집에서 일하셨어.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250이 많은 건 아니야. 에이, 숙식 제공이요? 어차피 쓰지도 않는 별채 내준 거잖아요. 그리고 밥도 어차피 우리 먹는 거 같이 먹는 거고요. 전기세, 수도세 좀 더 나오는 것뿐이에요. 연희는 이모님의 20년을 숫자로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연희의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모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그때 연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설거지 하실 때 물 좀 아껴 쓰세요. 이모님이 놀라서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셨어요. 네, 제가 뭐?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요즘 물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모님은 네, 알겠습니다 하시고는 더 조용히 설거지를 하셨어요. 저는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어머님, 저 아끼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경제관념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저희 부부방을 청소하시다가 제 화장대 위에 있던 크림을 떨어뜨려서 깨뜨리셨어요. 3만 원짜리 크림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이모님이 당황해서 말씀하시는데 연희가 어디서 들었는지 나타나서 말했죠. 아이고, 이모. 그것보다 더 비싼 거 깨뜨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모 월급이 250이면 세금 떼면 실수령액이 한 220 정도 되시죠? 거기서 생활비 쓰시면 한 달에 모으실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 명품 화장품 깨뜨리셨으면 한 달 월급도 모자랐을 텐데. 조심하셔야죠. 그 말에 담긴 무시의 뉘앙스가 제 귀에도 확실히 들렸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어요. 연희야, 괜찮아. 이모님 실수하실 수도 있지. 3만 원짜리 크림인데 뭐. 어머님은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모가 더 조심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이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서 계셨죠. 이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날 이후로 이모님은 더욱 조심스럽게 일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실수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요. 그 후로 연희의 이모님에 대한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모, 빨래 좀 다시 하세요. 이것 때가 안 빠졌어요. 연희가 자기 블라우스를 이모님 앞에 내던지며 말했어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모님, 청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구석구석 해야죠. 여기 봐요, 먼지 있잖아요. 연희가 손가락으로 선반을 쓸어내리더니 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모, 점심에 이모 드실 거 마당 테이블에서 드세요. 집안에서 드시면 냄새 나요. 이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님이 무슨 냄새가 나? 이모님은 20년 동안 우리랑 같이 밥 먹었어. 어머님, 저 예민해서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이모 드실 때 소리도 좀 나시고. 제가 좀 불편해요. 연희야, 그건 내가 참아야 하는 거야. 이모님은 우리 집 식구야. 식구요? 어머님, 이모는 우리 집에 돈 받고 일하러 오는 직원이에요. 식구가 아니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모님이 주말에 어디 나가시려고 옷을 갈아입고 계셨는데 연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모 주말마다 어디 가세요? 친구분들 만나러 가시는 거 아닐까? 혹시 다른 집에 가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러시겠어? 어머님, 요즘 가정부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평일에는 한 집, 주말에는 다른 집. 우리 집 일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다른 데 가서 돈 버시면 좀 그렇잖아요. 확인 좀 해보세요. 연희야,
이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리고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20년이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믿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휴대폰 추적이라도 해볼 텐데. 저는 연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년 전 겨울, 저희 집에서 재훈이 직장 상사분들을 초대한 홈파티가 있었어요. 20명 정도 되는 손님들이 오셨고, 이모님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시고 오전 내내 음식을 만드셨어요. 갈비찜, 잡채, 새우구이, 샐러드, 과일. 손님 20명분의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셨죠. 이모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손님 중 한 분이 와인잔을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이모님이 황급히 와서 치우시는데 연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빨리 치우세요. 손님들 불편하시잖아요. 이모님은 빠르게 유리 조각들을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좀 갈아입으세요. 손님들 앞에서 지저분하게 어떡해요. 이모님의 앞치마는 음식 준비하시느라 약간 얼룩이 있었지만 지저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손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명의 손님들이 일제히 이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이모님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모님은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갈아입으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 가신 후 연희가 이모님께 말했어요. 이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드디어 연희도 이모님 노고를 인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손님들 계실 때 부엌에만 계세요. 네. 손님들이 가정부 보면 우리 집 격이 떨어져 보인대요. 오늘도 재훈 씨 상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나이 많은 가정부를 쓰는 집이 있구나 하시면서요. 연희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님은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신 분이야. 가족이나 다름없어. 격이 떨어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연희는 제 말에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집에 가정부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손님들한테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제 친구들 집은 다 손님 올 때는 가정부 안 보이게 한대요. 아예 그날은 쉬게 하거나 아니면 손님 오기 전에 일 다 끝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대요. 저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며느리와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죠. 그날 밤 이모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별채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모님 방 쪽을 바라보며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모님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모님이 우리 며느리의 그 모든 모욕을 어떻게 견디고 계셨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이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난달 초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모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상에 차려져 있었죠. 여보, 그런데 오늘은 이모님이 안 보이네? 맞네. 보통은 아침 드실 거 챙기시려고 부엌에 계시는데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는 이모님이었거든요.
여보, 별채 가서 확인해 봐요. 남편이 별채로 갔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119 불러. 이모님이 쓰러지셨어. 저는 황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를 몇 번, 겨우 119에 연결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모님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이모님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갔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간과 폐로도 전이가 된 상태고요. 네. 암이요? 네. 그리고 환자분께서 상태가 아주 위중합니다. 아마 길어야 2주, 짧으면 며칠 안에. 의사 선생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기록이 있네요. 당시에도 이미 말기였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더군요. 6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환자분 소지품에서 이런 서류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건넨 것은 병원 진료 기록과 함께 몇 장의 서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기부 영수증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로 이동한 이모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모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가는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이모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프신 줄 알았으면 저희가 병원에라도 모셔다 드렸을 텐데요. 이모님은 힘없이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저는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치료받으시면. 사모님, 이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고 가늘었어요. 제 통장이 별채 서랍 맨 아래에 있어요. 거기 700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제 장례식 비용으로 쓰시고 남는 건 사모님이 가지세요. 이모님, 그리고 제 휴대폰에 희망고아원 김 원장님 연락처가 있어요. 제가 만약 안 되면 그분께 연락해 주세요. 고아원이요? 네. 제가 그곳 아이들을 좀 돌봐왔어요. 제가 못 가게 되면 그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이모님 대체. 사모님, 20년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이모님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아들 내외를 불러 이모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모님이 많이 편찮으시구나. 아빠, 우리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 재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우리가 해드려야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모 장례식 우리가 다 치러드려야 해요? 그럼 누가 하니? 이모님한테 가족이 없잖아. 그럼 친척이나 친구는요? 글쎄, 자세히 모르겠구나. 이모님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셨어. 연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장례식도 간소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조문객도 별로 없을 텐데 괜히 크게 하면 돈만 드는 거잖아요. 이모 통장에 700 있다고 하셨죠? 그걸로 조촐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3일장도 필요 없고 그냥 1일장으로 간단하게요.
저는 연희의 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연희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모님은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하신 분이야. 그분 장례식을 대충 치르라고. 어머님도 참. 저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직원이잖아요. 직원 장례식에 우리가 얼마나 돈을 써야 해요? 그리고 솔직히 조문객도 몇 명 안 올 텐데 빈소 크게 차려봤자 민망하기만 하잖아요. 연희야, 내가 지금 제가 뭔가 말을 하려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철수 한의원 대표님 댁이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희망고아원 원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김순자 어머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희망고아원? 김순자 어머님? 네. 이모님이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은인이신 사모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은인이요? 네. 어머님께서 사모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분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고아원 원장이 저를 만나러 온다고?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김민수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온 사람들이 20명도 넘었습니다.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30대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까지.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들 순자 어머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들은 병실 문을 열자마자 이모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선생님. 그들은 이모님을 각자 다른 호칭으로 불렀지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선생님? 도대체 이모님은 누구신 겁니까? 병실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모님 침대를 둘러싸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로 밀려나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수 원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원장님과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마주 앉아 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순자 어머님이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네. 저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는데요. 그것만 아십니까? 네. 원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어머님은 지난 20년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 저희 고아원에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청소, 빨래, 설거지, 아이들 밥 해주기, 아픈 아이들 간호하기. 안 하신 일이 없으세요. 어떤 주말에는 밤을 새우시면서까지 아픈 아이를 돌보셨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요? 20년 동안요? 네. 단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아프셔도 오셨고, 비가 와도 오셨고, 눈이 와도 오셨습니다. 원장님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진, 이모님이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는 사진, 이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사진 속 이모님은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20년이면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급 2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기부하셨다는 건 그럼 이모님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옷값, 모든 걸 그 50만 원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원장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병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병실에 있는 젊은 친구들 보이시죠? 저 5명은 모두 순자 어머님이 장학금을 대주셔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장학금이요? 네. 한 명당 4년간 등록금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약 7천만 원씩 5명이면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 제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이모님이 매달 200만 원씩 20년간 기부하신 게 5억이고 장학금이 3억 5천이면 합쳐서 8억 5천만 원인데 이모님이 받으신 월급은 20년간 총 6억인데요. 아, 그건 어머님께서 받으신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했겠죠. 그럼요. 사모님, 혹시 순자 어머님이 3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네. 남편분과 아들이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이 어머님 가족의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의 남편과 10살 아들이 사망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재벌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형사합의를 위해 어머님께 거액을 제시했습니다. 보험금 5억, 합의금 10억, 총 15억이었습니다. 15억. 어머님은 그 돈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본인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고아원과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쓰셨어요. 전부요? 네. 처음 5억은 저희 희망고아원을 비롯한 여러 고아원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으로는 원장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건물을 하나 구매하셨습니다. 15년 전 일이니까 당시 가격으로 1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그 건물의 월 임대 수익이 약 5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그 돈도 전부 고아원에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 댁에서 받으시는 월급 250만 원 중에서도 200만 원을 더 기부하셨고요. 그럼 이모님은? 네. 지난 30년 동안 어머님이 기부하신 총액은 원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70억이 넘습니다. 70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김순자 이모님이 70억을 기부하신 분이었다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도우신 아이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만 30명이고 고아원에서 어머님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270명입니다. 300명. 그 아이들은 모두 어머님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주말마다 고아원에 오셔서 아이들의 친엄마가 되어주셨거든요.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은 30년 전 사고로 본인의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아들과 딸을 키우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본인 아들이 못 이룬 꿈을 300명의 아이들이 이루게 하시려고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모님, 어머님께서 사모님 댁에서 일하신 건 생계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어머님은 3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월 5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있으셨어요. 굳이 다른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럼 왜? 어머님 말씀이 가정부로 일하면 숙식이 해결되니까 생활비가 거의 안 든다. 그럼 내 수입을 거의 다 아이들에게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모님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 집에서 일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일하신 거였어요. 생활비를 최소화해서 그 돈을 아이들에게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박 사모님 댁은 내게 천국이다. 20년 동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월급도 제때 주시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신다. 그 덕분에 나는 주말에 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모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는데 제 며느리는 이모님을 식모, 가정부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손님들 앞에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을 700만 원으로 간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님을 제대로 몰라봤네요.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사모님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사모님 이야기만 하셨어요. 박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다. 나를 20년 동안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으시다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병실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실에 있던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어떤 이는 이모님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한 젊은 남자가 이모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됐는데 어머니 병은 제가 고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다른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던 제 웨딩드레스 모습 이제 못 보여드리네요.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교수 됐어요.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어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쳐요. 선생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모님에게 우리 집은 일터였지만 고아원은 가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모님의 고용주였지만 저 아이들은 이모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모님께 월급을 주었지만 저 아이들은 이모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은 70억을 주셔도 모자랄 만큼 그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이모님의 장례식은 시립병원 대형 빈소에서 치러졌습니다. 김민수 원장님이 시청에 연락하셨고 시에서는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시민의 자랑이라며 최고 예우로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빈소 앞에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침 7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저기요,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이신지. 저는 어머님께서 장학금 주셔서 대학 다닌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어머님께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후원해 주셨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박준서입니다. 어머님 덕분에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소아과 전문의로 일합니다. 한 명 한 명 물어볼수록 충격은 커졌습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교사, 간호사,
공무원. 이모님이 키우신 30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장례식이 시작될 시간이 되자 빈소는 300명이 넘는 조문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우리 시의 자랑입니다. 시장님이 조사를 읽으셨습니다. 30년 동안 70억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시에서는 김순자 여사님께 시민 영웅 칭호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김순자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00명의 조문객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옆에 서 있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온몸이 굳어 있었죠. 장례식 다음 날 이모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70억 기부한 무명의 천사 김순자 여사. 가정부로 일하며 300명의 고아를 키운 여성. 식모라고 불렸던 그녀는 시민 영웅이었다. 전국 뉴스에서 이모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방송국에서 1시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작진이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사모님, 김순자 여사님과 20년을 함께 사셨다고요? 네. 이모님은 저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성실하고 조용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모님을 존중했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카메라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은 달랐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 며느리는 이모님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어떻게요? 며느리는 이모님을 식모, 가정부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지방격이 떨어진다며 부엌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는 장례식을 700만 원으로 간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모님은 70억을 기부하신 분이었습니다. 3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김순자 여사가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며느리 인성 실화냐? 70억 기부한 분을 식모라고 불렀다고? 저런 며느리는 쫓아내야 함. 가정부 무시하는 인간들 진짜 최악. 격이 떨어진다고? 격 없는 건 너였네. 방송 나간 다음 날 연희가 다니던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혹시 며느리분 한연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매장에 항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요. 고객들이 저런 직원한테 서비스 받고 싶지 않다. 저런 사람이 명품을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네요. 아, 그래서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한연희 씨를 더 이상 근무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희는 그렇게 해고되었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이라는 타이틀, 연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직업을 잃었습니다. 재훈이 회사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 씨, 미안하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당분간 휴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부장님,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알아요. 하지만 고객들이 그 며느리 남편 회사가 어디냐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재훈이도 사실상 반강제 휴직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희와 재훈이는 둘 다 일을 잃었습니다. 월급 800만 원, 연희 300, 재훈 500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아파트 월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낼 수 없게 된 거죠. 경제적 타격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가 혼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재훈아, 왜 혼자 왔어? 연희는? 엄마, 저 연희랑 이혼하려고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연희랑 살 수 없어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이모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요. 70억을 기부한 분을 식모라고 불렀어요. 격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장례식도 700만 원으로 대충 하자고 했죠. 재훈아,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회사에서 휴직당한 것도 연희가 해고당한 것도 다 연희 책임이에요. 하지만 연희도 엄마, 연희는 변명만 해요. 나는 몰랐다. 이모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안 그랬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재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님이 70억을 기부했건 안 했건 이모님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연희는 이모님을 무시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희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방송 때문이다. 어머님이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뭐? 연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려요. 저는 그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재훈이는 그날 밤 이혼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한 달 후 재훈이와 연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연희의 부모님도 찾아오셨지만 재훈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위, 우리 연희가 잘못했네. 한 번만 용서해 주게나. 연희 어머니가 울며 빌었지만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연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직장, 집, 그리고 체면까지. 이혼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연희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희가 부산으로 내려갔대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부산에 친척이 있나? 아니요. 그냥 서울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대요.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그래. 명품 매장은 당연히 취직이 안 되고 일반 매장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온다며 안 뽑아준대요. 연희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연락을 끊었대요. SNS도 다 닫았고요.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연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희의 부모님도 창피해서 동네에 얼굴을 못 든다고 합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인성이 나쁜 줄 몰랐다. TV 나온 후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며 고통스러워 하신다고 하더군요. 연희는 서울에서 쫓겨났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이라는 타이틀, 강남에 사는 한의사 며느리라는 지위,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영원히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70억 기부자를 식모라고 부른 며느리, 가정부를 무시하던 명품 매장 직원의 최후, 검색하면 영원히 나오는 기록들. 연희의 이름은 이제 한국에서 최악의 며느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훈이는 3개월 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들 잘못이 아니다며 받아주었죠. 재훈이는 지금 매주 주말마다 희망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엄마, 저 이모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저는 이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30억짜리 건물을 김순자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재단 이사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앞으로 50년 동안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에서는 이모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웠습니다. 희망고아원 앞 공원에 이모님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 1947, 2025, 300명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준 분, 70억의 사랑을 나눠준 분,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임을 보여주신 분. 저는 가끔 이모님의 별채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20년을 사신 이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이모님의 방 책상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이모님의 남편과 10살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나는 300명의 아들과 딸을 잘 키웠어요. 당신들도 자랑스럽죠? 곧 만나러 갈게요. 사랑해요. 이모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제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이모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제 며느리는 지금 어디선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셨던 300명의 아이들은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훌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유산입니다. 이모님, 편히 쉬세요.